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꿈을 찾는 여정에 함께하는 저희는 세일러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게임, 어플, 사이트 등등을 만드는 개발자가 꿈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요! 라고 크게 외쳐주시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요! 라고 외쳐주셨어요. 역시 미래의 핵심 기술은 IT다 라는 말이 있을 만큼 IT 관련 직업을 꿈꾸는 새싹들이 정말 많네요. 그러게요. 엥? 개발자? 개발자가 뭔데? 하시는 우리 중학생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이런 어플, 사이트를 만드는 개발자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까요? 정답! 코딩을 통해서요. 네, 예진님 정답. 맞아요. 바로 코딩이에요. 코딩에는 파이썬, C 언어, HTML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듣기만 해도 정말 어렵죠? 그런데 코딩을 실제로 해보면 훨씬 더 어렵다고 해요. 예진님이 예전에 코딩을 해봤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혹시 어떠셨어요? 네, 대학교 교양 시간에 제가 파이썬이라는 코딩을 배웠는데 정말 너무 어려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죠. 예진님처럼 코딩의 벽에 부딪힌 우리 중학생분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 바로 엔트리입니다. 엔트리는 코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유명하다고 해요. 코딩을 쉽게요? 정말 궁금하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세일러팀도 엔트리를 통해 코딩의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떠나실까요? 엔트리는 블록형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게임이나 예술 작품 등을 만들어보며 코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교육용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블록 코딩이란 파이썬, C 언어와 같은 어려운 컴퓨터 언어로 만든 코딩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든 코딩 도구인데요. 코딩을 하다 보면 콤마를 찍지 않거나 괄호를 빠뜨리는 아주 사소한 실수로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코딩이 바로 블록형 코딩이라고 합니다. 블록 코딩은 따로 복잡한 텍스트 언어를 치지 않아도 블록을 마우스로 끌어서 놓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양에 어떤 코드가 들어가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엔트리와 같은 블록형 코딩 프로그램은 파이썬이나 C 언어와 같은 어렵고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제하고 누구나 쉽게 코딩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서 코딩을 시도조차 못해본 우리 중학생 여러분 같은 분들에게 아주 딱 맞는 코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블록 코딩 엔트리를 통해서는 누구나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 함께 엔트리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본격적으로 게임을 만들기 앞서서 그러면 게임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거지? 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제가 엔트리 작품 만들기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작품 만들기 구성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오브젝트, 실행 화면, 블럭 커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잘 모르겠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엔트리 작품 만들기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메인 화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여기가 제목을 작성하는 칸이고 이 장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코딩 목록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여기는 총 30개까지의 목록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 휙휙 빠르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속도 조절기, 이게 바로 속도 조절기라는 건데 작품 플레이의 속도를 조정하는 공간이고요. 눈금 전체 화면이라는 곳은 엔트리 좌표기를 표시하고 이 전체 화면을 클릭하면 작품을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실행 화면이라는 건데 작품 실행 시 이 화면에서 실행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이 코딩을 여기 화면에서 실행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추가 버튼이라는 것은 오브젝트나 글 상자를 추가하는 공간이라고 하고 자, 이게 바로 실행 버튼인데 작품을 실행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밑에 칸을 볼까요? 여기는 아까 설명한 오브젝트를 설정하는 공간인가 봐요. 이 오브젝트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곳인데요. 오브젝트란 캐릭터, 배경, 글 상자 등 코딩을 위한 하나의 대상입니다. 이 공간은 오브젝트의 위치, 이미지, 이름, 크기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클릭해 볼까요? 자, 정말 귀여운 엔트리 캐릭터들이 반기고 있네요. 만약 이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삭제할 수도 있어요. 크기 부분 클릭을 해보면 이 부분은 캐릭터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X좌표, Y좌표 학교에서 다 배웠죠? X좌표, Y좌표가 무엇을 나타내죠? 바로 하나의 대상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쵸? 역시 여기서도 이 오브젝트 이미지의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의 전반적인 설명을 끝냈으면 본격적으로 코딩을 시작해 봐야겠죠? 자, 여기 블록, 모양, 속성, 소리칸이 보이시나요? 우선 블록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작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작과 이벤트에 관련된 기능을 가진 블록 그룹이에요. 이 블록들을 서로 연결하여 실행시키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움직임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들 있죠. 우리가 설정한 오브젝트들, 그것들을 이동시키고 회전시키고 그런 기능을 가진 블록 그룹입니다. 자,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엔트리를 어떻게 움직일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김새는 오브젝트의 모양, 크기와 관련된 기능을 가진 블록 그룹이고요. 오브젝트의 모양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딱 숨기게 할 수도 있어요. 오브젝트의 전반적인 생김새를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붓이라는 것은 화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블록 그룹이에요. 도장처럼 이렇게 찍거나 이동 경로를 선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소리, 이 소리라는 곳은 소리를 출력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블록 그룹이에요. 이 설정한 소리를 얼만큼 재생할 건지, 또 어떤 소리를 선택할 건지, 다음 소리를 얼만큼 기다릴 건지에 대해 설정합니다. 계산은 숫자를 계산하는 사칙 연산부터 무작위 수, 목과 나머지 값, 초시계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블록 그룹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것들의 수치, 값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흐름은 반복, 제어 및 복제와 관련된 기능을 가진 블록 그룹입니다. 내가 설정한 코딩을 얼만큼 반복하고 복제할 건지에 대해 다루고, 예를 들어 내 캐릭터가 앞으로 한 100만큼 가고 싶어. 그럼 앞으로 간다를 100만큼 100번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간다 한 번만 클릭하고 100만큼 반복한다 라는 것을 넣어주면 캐릭터가 굳이 100번을 누르지 않더라도 100만큼 앞으로 가게 되겠죠? 훨씬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블록 그룹입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조건의 참, 거짓 판단과 관련된 기능을 가진 블록 그룹입니다. 제가 보여준 이 코드 목록으로 여러분들의 코딩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코드 목록에 있는 코드들을 이 하얀 편집 화면에 배치해서 조립하면 됩니다. 이 오브젝트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이 하얀 도화지에다가 배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치된 코드들의 실행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파란 판은 작품을 관리하는 공간으로 좀 저장하거나 인쇄하거나 그런 입력을 취소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빠르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 이 부분이 메모 보관함인데요. 메모를 해놓을 수 있는 공간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코드나 복사하고 싶은 코드를 보관함에 넣었다 빼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코드 확대 축소 부분입니다. 조립한 코드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공간이고, 휴지통은 필요 없는 코드들을 확 휴지통에 버려버리는 그런 공간이죠. 자, 이렇게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엔트리 작품 만들기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엄청 간편하죠? 내가 원하는 곳에 마치 퍼즐처럼 꼈다 뺐다 할 수 있어서 배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다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게임을 만들러 가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엔트리의 기본 기능들에 대해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엔트리를 통해서는 다양한 예술 작품이나 게임 등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오늘 게임을 한번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미로 게임을 저와 함께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엔트리에서 만들기, 작품 만들기를 실행을 해줄게요. 네, 저희는 오늘 오브젝트를 총 6개를 사용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엔트리봇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고,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저희 컨셉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찾아 미로를 탈출하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동물에서 분홍 다람쥐를 먼저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배경에서도 미로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네, 미로 하나 선택을 해주고 다람쥐니까 오솔길도 한번 설정을 하나 해줄까요? 네, 오솔길. 그리고 시작 버튼이 있어야 눌러야 게임이 실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 버튼도 한번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추가를 모두 해주고 그 뒤에 저희 도토리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 오브젝트에 도토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일을 오브젝트로 한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그리고 제 컴퓨터에 있는 도토리 이미지 파일을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 오브젝트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없다라고 하시면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오브젝트로 추가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총 모두 추가를 해주고 이제 적절하게 오브젝트를 한번 배치를 시켜줘야 되겠죠? 크기를 설정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여기 있는 눈금자를 눌러서 조금 더 쉽게 배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결승 지점에 마지막 도달 지점에 도토리도 배치를 해주고 네, 그리고 다람쥐도 한번 크기를 줄여서 설정을 해볼게요. 다람쥐가 이렇게 좁은 구멍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작게 모양을 만들어서 시작 지점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작 버튼을 정 가운데에 배치를 해야 하는데 정 가운데에 배치를 하려면 내가 굳이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시작 버튼 오브젝트를 눌러서 X축과 Y축을 0에 맞춰 놓으면 정 가운데로 배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 버튼 X축 0, Y축 0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정 가운데에 자동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모두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보았고요. 네, 이제 그럼 블록을 조립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해요.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제 게임이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저희는 장면이 두 개가 필요해요. 왜냐면 장면 1은 시작 버튼을 누르는 장면, 두 번째 장면은 다람쥐가 미로를 이동하는 장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시작 버튼만 없는 그냥 정말 게임 실행 장면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장면 1을 복제해서 장면 2로 설정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똑같은 장면이 하나 더 복제가 됐죠. 그러면 저희 이제 장면 1을 코딩을 해볼 건데 이 시작 버튼 오브젝트를 코딩을 해야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작 버튼에서 처음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그리고 계속 반복하기를 조립을 해줘야 돼요. 계속 반복하기를 조립을 해줘야 어느 상황에서나 게임이 실행이 되었을 때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다른 2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장면 2 시작하기를 함께 조립을 해줄게요. 그러면 시작하기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장면 2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장면 1 코딩은 이렇게 끝이 난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네, 그럼 장면 2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장면 2에서는 다람쥐가 움직이는 정말 게임 실행창이 코딩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 버튼은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시작 버튼은 삭제를 해주고 이제 다람쥐를 한번 코딩을 해볼 거예요. 네, 다람쥐는 저희 방향키를 누르면 양옆, 위, 아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번 코딩을 해볼 건데 그러면 다람쥐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를 시작 블록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이나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기 흐름 블록을 조립을 해주고 그러면 내가 이제 방향키를 눌렀을 때를 조립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만일 땡땡이라면 이라는 블록을 한번 조립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참이라는 자리에 판단 블록을 코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판단 블록에 땡땡키가 눌러져 있는가? 라는 블록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방향키를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그럼 이제 가로의 왼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인 Y축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움직임에서 Y 좌표를 땡땡만큼 바꾸기라는 블록을 함께 조립을 해줄게요. 그래서 Y 좌표를 저희는 조금씩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한 2 정도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조금씩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 숫자는 2 정도로 설정을 해줄 건데 왼쪽이기 때문에 -2 정도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양옆, 위, 아래 모두 이렇게 똑같이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모두 이렇게 다람쥐의 방향키를 누르면 이동할 수 있게 설정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네, 양, 옆, 위, 아래 이렇게 설정이 모두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다람쥐가 근데 지금 미로에 닿아도 출발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미로에 닿으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블록을 조립해 볼게요. 똑같이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계속 반복하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땡땡이라면 해서 만일 미로에 닿았다면 이라는 애를 같이 조립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판단에서 땡땡에 닿았는가를 이 참 자리에 넣어서 만일 미로에 닿았는가 라는 판단 블록을 조립을 해줘요. 그러면 만일 미로에 닿았는가 라는 블록이 실행이 되었을 때 이 다람쥐가 다시 X, Y축 땡땡으로 이동하기를 눌러줘야 이제 처음 지점을 위치를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 지점이 X축 -29.6, Y축 -91.3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X축을 -29.6 그리고 Y축을 -91.3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람쥐가 미로에 닿았을 때 다람쥐가 아야 하면서 훌쩍이는 소리도 내고 아파하는 모습으로 한번 바꿔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모양에서 저희는 다람쥐가 슬퍼하는 다람쥐의 모습을 넣고 싶으니까 동물에 슬퍼하는 다람쥐 하나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소리에서도 이제 아야 하는 훌쩍이는 소리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로에 닿았을 때 모양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다람쥐 생김새 땡땡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블록을 함께 조립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모양을 슬픈 다람쥐로 바꿔준 뒤에 이제 소리도 한번 넣어봐야겠죠. 소리 블록에서 소리 블록은 이제 좀 짧게 재생을 해볼게요. 한 0.7초 정도만. 그래서 훌쩍이는 소리 0.7초 재생하기 설정해주고 그 뒤에 이제 아야 하는 말풍선도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생김새 그리고 땡땡을 말하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얘도 너무 길게 말하지 않고 한 1초 정도만 1초 정도만 아야 라고 말을 하도록 해주겠습니다. 네. 다음에 그럼 이거는 미로에 닿았을 때고 미로에 닿지 않았을 때는 원래 모양대로 다람쥐가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다시 흐름에 만일 땡땡이라면 같이 조립을 해줄게요. 그래서 만일 미로에 닿지 않았다면을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니까 판단에서 땡땡이 아니라면 이라는 것을 참 블록에 넣어주고 또 땡땡에 닿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적어줘야 되니까 여기서 미로에 닿지 않았다면 이라는 판단 블록을 조립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래 모양으로 되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생김새에서 다시 땡땡 모양으로 바꾸기 라는 것에서 여기를 원래 모양이었던 분홍 다람쥐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게임을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다람쥐가 미로에 닿으면 슬픈 모양과 함께 훌쩍이는 소리 아야 하는 말풍선까지 나오는 걸 여기까지 모두 잘 따라오셨나요? 네, 그럼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 다람쥐가 도토리에 도달을 했을 때 우와! 라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성공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네, 다시 다람쥐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계속 반복하기를 기본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람쥐가 환호하는 모양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모양에서 다시 추가를 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다람쥐를 한번 추가해볼까요? 그래서 뭐 이런 똑똑한 다람쥐 한번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소리에서도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 추가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소리 한번 추가해볼게요. 환호. 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계속 반복하기에서 이제 만일 도토리에 도달을 했다면 이라는 판단 블록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일 땡땡이라면
땡땡에 닿았는가, 여기서 이제 도토리에 닿았는가 라는 판단 블록을 조립을 해준 뒤에 똑같이 아까 슬퍼하는 다람쥐를 만들었던 것처럼 생김새에서 땡땡 모양으로 바꾸기. 그래서 여기를 똑똑한 다람쥐로 바꿔주고, 아까처럼 소리도 이번에는 끝났으니까 소리를 굳이 짧게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소리는 그냥 길게 한번 환호, 재생하기, 그리고 이번에도 성공이라고 외쳐볼까요? 그래서 땡땡을 말하기. 여기서도 이제 땡땡을 성공이라는 텍스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람쥐가 도토리에 도달을 했을 때 환호성을 지르면서 성공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도토리에 도달을 하게 되면 다람쥐가 환호를 지르면서 성공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모두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고, 저희 이제 한번 게임을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쭉쭉쭉 갈 수 있게 가다가, 아이고, 이렇게 닿으면 아야 하면서 다람쥐가 아파하면서 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럼 저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도전해볼게요. 저 너무 다람쥐를 크게 설정을 했더니 약간 아슬아슬하죠, 지금? 네, 이렇게 모두 도착을 했으면 다람쥐가 도토리에 도달을 하고 성공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엔트리로 코딩에 한 발자국 다가가 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예진님? 제가 대학에서 파이썬이라는 코딩을 배웠을 땐 정말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엔트리는 누구나 코딩을 쉽고 간편하게 접하기 좋은 어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셨나요? 코딩이라는 것에 흥미가 생기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생기지 않으셨나요?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면 저요 라고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와, 미래를 이끌 개발자를 꿈꾸는 중학생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이 엔트리를 통해 코딩과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개발자를 꿈꾸는 중학생분들이 코딩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없앨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엔트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저희 중학생분들 화이팅 하고 끝낼까요? 하나, 둘, 셋. 중학생분들 화이팅!